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록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서 민사상 문제되는 몇 가지의 쟁점을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민법이 뭔가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내가 만들어낸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의 결과 나와 있던 판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이 깨져버렸어요.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이랬을 때 약혼하면서 받은 예물, 즉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예물을 주었던 신랑 측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럴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달라 그러면 너무 찌질한 사람이 될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신랑 측에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랑 측 시모, 시어머님이라 시모, 시누이 이런 사람 다 합쳐서 반환 청구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혼이 깨져버렸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주고받았다 그 말입니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여기서 불성립은 혼인으로 이어지지를 못했다. 여러분 결혼을 민법에서는 혼인 그렇게 말해요. 결혼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쓰던 용어고 혼인이 우리 고유 용어입니다. 여기서 혼인의 불성립으로 이렇게 돼버렸을 그거를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이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서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 소멸돼 버렸다 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 증여는 무상으로 그냥 준다 이 말입니다.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혼 예물의 수수는 기본적으로 증여입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주는데 조건이 붙어 있더라. 결혼이 깨져버리면, 다시 말하면은 약혼을 했는데 혼인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약혼 반지를 준 효력이 소멸돼 버린다. 그걸 해제 조건이라 그래요. 해제 조건.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법원 판례 문장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판례 문장을 그대로 낼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럼 뭐 돌려받을 수 있지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이거는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이다. 오케이, 맞았다고 말입니다. 판례대로 얘기하라 이랬을 때 어떠세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얘기, 약혼 반지 줬는데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그거 내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로 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중개사 민법 시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용어가 좀 복잡하다. 이거를 아주 공격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좀 쉽게 얘기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우리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불평이 많으신 분은 정계에 투신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민법을 한번 개정하세요. 물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거래정당 만들어가지고 민법 개정하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국어학자들, 법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민법을 좀 쉽게 하자,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판례 속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즉 약혼이 깨진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이걸 요지입니다. 요지. 그런데 2번 이하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2번 이하는 솔직히 말하면 중개사 시험 보실 분들은 필요 없어. 더 깊어 너무. 그러나 또 며느리 얻으실 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예컨대 이혼이 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못 돌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끌리는 부분이 있네요. 조금 껄쩍지근한 부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랬네요. 이 말을 바꾸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특별한 사정까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며느리를 얻어야 되니까.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물 받는 측, 다시 말하면은 신부 쪽에서 결혼 생활이 아주 불성실해.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시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만은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받기 위하여 위장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성의가 없어. 이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이 깨졌을 때, 그때는 돌려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따져보면 쉽습니다. 예물의 수령자 받은 사람, 신부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 측,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상대를 믿고 거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형평, 양쪽이 공평하게 법률적 혜택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 아까 1번입니다.에 준하여 예물 반환 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번, 3번은 중개사 공부를 좀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법원의 판사들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하려고 상당히 고심을 하는구나. 이걸 느낀 분은 민법 맛보기를 넘어서 이제 민법이라는 맛있는 식사를 하러 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